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1.23%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1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들은 61억의 매수, 기관들도 146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장중의 저점들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7월 말 고점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뚫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0.14% 하락, 코스닥 시장은 0.8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어쨌든 미국에서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호재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호전된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역시 앞에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져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8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까지 포함을 해서요. 26만 8천 주대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기관들 역시 같은 기간 27만 7천 주대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상황인데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쪽에서도 장기적인 성격의 패시브 자금은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들어오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쁠 거 없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SK증권에서는 셀트리온의 자료를 냈는데요. 제목은 진펜트라 미국 시장 진출 본격화 이렇게 돼 있고 신규 편입으로서 25만원을 목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바뀌었죠. 이에 따라서 신규 편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진펜트라의 근거 있는 미국 도전이죠.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세 가지 측면의 핵심을 뒀는데요. 인플릭시맙이 IBD 쪽에서는 가장 약효가 좋고 요 인플릭시맙의 SC 제형은 유일하게 진펜트라고, 또한 진펜트라가 3대 PBM에 등재가 됐고 코스트코 회원 처방 프로그램에도 등록을 완료를 하면서요.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 IBD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요. IRA 법안에 따라서 25년 1월부터 추진되는 메디케어 파트 D, 이것은 공보험 쪽의 SC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보험 쪽의 메디케어 파트 D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요. 시밀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25년 1월부터는요. 공보험이니까요. 환자들이 직접 돈을 내는 상환선을 대폭적으로 내렸습니다. 8,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내렸죠. 그래서 2,000달러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정부에서 80%를 부담을 했는데 25년 1월부터는 20%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60%는 누가 내느냐면 바로 보험사가 내도록 돼 있는 것이죠.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죠.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밀러 제품 쪽으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25만원으로 카버리지를 개시를 하고요. 본격화되는 진펜트라의 매출과 신제품들의 견조한 매출 성장, 그리고 미국 지판 체제의 영업 레버리지, 합병에 따른 원가율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올해 매출액을
3조 6,500억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4조 2,642억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제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올해 2,180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5,697억으로서 보수적인 전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진펜트라의 상황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수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8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셀트리온 보고서들, 이 보고서들 가운데서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고서 평균, 즉 컨센서스는 2,361억 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출시 첫 해의 매출액이 2,500억 전후가 되게 된다면 블록버스터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드디어 유럽에서 허가가 나왔죠. 국내 캐나다에 허가가 났고요. 이번에 유럽에서 최종 허가가 났습니다. TNF-알파 억제제에서 인터루킨 억제제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제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적응증은요, 판산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으로 품목 허가가 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국내, 캐나다, 그 다음으로 유럽에서 승인이 난 것이고요. 중요한 미국 시장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작년에 우스테키누맙의 시장 규모는 204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서 유럽 시장 규모는 15% 수준인 31억 500만 달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동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등이 모두 TNF-알파 억제 치료제고요. 이번에 스테키마는 인터루킨 억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올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서는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들이 있는데요.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전부 다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키마를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오리지널인 스텔라라는 정맥주사제형, 피하주사제형 둘 다 있습니다. 스테키마는 피하주사제형으로 승인이 난 것이고요. 적응증은 이렇게 3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9월에 이미 특허가 만료가 됐고요. 유럽에서는 올 7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 퍼스트 무브는 알보텍에서 올 1월 달에 승인이 났고요. 두 번째로 삼성 쪽에서 4월 달에 승인이 난 상태. 셀트리온의 스테키마는 유럽에서 세 번째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한편 미국에서는요. FDA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상태이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오리지널 사하고 이미 출시 합의는 다 돼 있는 상태죠. 내년 3월 7일 날 출시가 합의가 돼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퍼스트 무브는 암젠 쪽이죠. 1월 1일 날 출시, 그 다음에 알보텍 쪽에서 2월 21일, 삼성 쪽에서 2월 22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퍼스트 무브하고는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역시 미국에서는 마치 휴미라처럼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는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유럽에서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와 같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건들이 바뀌고 있고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SC 제형 쪽에서부터죠. 즉 SC 제형으로서 PBM 쪽으로 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휴미라를 시작으로 해서 블록버스터급들이 계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 자체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도죠. 즉 23년에 비해서 27년까지 238%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또한 경쟁도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에서 과연 셀트리온이 살아남을 것인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 측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2013년부터 2023년까지요. 65개사들이 글로벌 임상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15개 업체들만 성공을 했고요. 이 15개 업체 가운데서도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4개 기업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 셀트리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탄탄한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품이 많아야만 번들링 협상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생산 공장도 있어야 되죠. 공급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판매망 역시 중요하죠.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셀트리온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품의 포트폴리오, 상업화 능력 등 핵심 경쟁력을 갖춘 소수기업 4개 내지는 5개 기업만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선두권에서 진펜트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영업력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에 따른 성자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준비 과정 이후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신중하게 조금씩 준비를 잘하고 있다, 힘을 잘 모으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상을 했던 대로 20만원대 안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는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작년에 일단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박스권을 7개월, 8개월 조정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7월달 양봉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시동을 걸었다. 8월달 양봉으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9월달 역시 양봉의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현재의 시장 컨센서스를 향해서 갈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한 컨센서스 역시 최근 계속적으로 상향 올라가는 추세인 상황이죠. 따라서 2단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